그 뒤에도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고 한 10여 분 정도로 죽여주셔도 좋고 어쨌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은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화의 대가이자 그리고 선생님의 활동 거점이었던 내부에서 귀중한 기회를 얻어서 발전을 하겠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고 선생님 기림사업회 박창선 김주환 회장님 그리고 특히 이 행사를 주제 갖추는데 참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강윤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행사는 제가 좀 지난 몇십 년간의 그 학술 행사에 참석한 어떤 행사보다 개인적으로 뜻이 클 뿐만 아니라 또 참 이렇게 좋은 분위기 그리고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차를 대접받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만큼 참 장 선생님의 그 어떤 헌신을 비롯해서 이 대구 문화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깊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에 참으로 훌륭한 참 미리 저는 토론문을 보았습니다만 참 이 구구절절 참 이 배움과 경제의 말씀이 가득한 글을 작성해 주신 네 분 토론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그 점심 식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본 행사를 지원해 주신 하영호 선생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희 책의 내용보다는 내가 이 책을 써줄 때 하기락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책의 뼈다귀 천국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선생님을 깊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천국경을 알았을까? 사약자를 알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참 1992년도에 그 대구 수성동 단택에 제가 찾아가서 스승님으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그야말로 참 이님의 스승님으로 또 실행의 스승님으로 모시겠다 하고 배우고 나서 거기 91년인가 93년인가 언제 만났을 때 그 책을 주셨어요. 조선철학상 초판이 있고 나 개정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철학자의 책이었어요. 앞에 우주 탄생부터 시작해서 조선상 그때 잘 이해를 솔직히 말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뚝수가 이제 화담 철학하고 그 원효의 화생사상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천부경은 보니까 뭐가 있는데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천부경에 관한 해석이 한 120개가 나왔습니다. 네. 철학자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전병훈 선생님 정신철학 통편을 쓴 그 위대한 그 한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1910년대인가 그 무렵에 그 활동하신 분이에요. 중국에 가서 아주 날린 분이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천부경 해설서를 쓰고 난 이후에 철학자라고 특히 서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천부경 해설을 한 사람이 있을까? 안우성 박사님은 이제 그 이전이니까 그래 놓으니까 내가 거기에도 많이 그 천부경 해설을 읽어보면 물론 최근에 와서는 아주 뭐 풍부하게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명료하면서 명료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정보고 깊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천부경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또 앞으로 글을 쓰나 그건 왜냐면 수십 가지 관점에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책에서부터 그걸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이 쓴 그 천부경을 이 해설한 것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천부경을 얼마만큼 그 높이 평가하느냐면 그 책에 조선 철학사에서 화담 선생님을 글을 쭉 썼으면서 있는데 화담 선생께서 만약 천부경의 무엇을 접했더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기절까지 있어요. 그래 그만큼 왜냐하면 이 화담 선생의 기철학을 허유 선생이 굉장히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절이 있는 것을 보아서라도 허유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천부경에 대해서 어떤 뭔가 신뢰를 할까 존경의 염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화쟁에 관한 것은 그 참으로 참 우리 한국의 철학에 있어서의 뭐 어떤 정말 대표 상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선생님의 그 기철학 중심은 여기 뭐 장제 강윤수 선생님께서 당시 기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니까 그렇게 기철학의 전통은 흘러가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걸 갖다가 기의 개념과 리의 개념과 힘의 개념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도 한번 보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기라 선생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천부경을 제가 몰랐을 것이고 저기 있을 수가 없고 사약자가 천부경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나키즘을 이제 받았는데 그 아나키즘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의 개념 저는 뭐 아나키즘이 뭐냐 물으면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해방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보면 뭐 사회적 해방 어떤 사람들은 평등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평등으로도 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유주의와 뭐 사회주의, 막스주의 이런 것들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원래 사실 아나키즘이 그 양자의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이제 가지는 지금까지는 막시즘과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싸웠지만 앞으로는 그걸 아마 철학자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화해할 수 있는 어디 아마 그 선생님이 주하고 계시는 기철학에 있어서 유물론, 유심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역시 이제 저도 여유가 생기게 보니까 이 자주인의 개념, 물론 자주인의 개념은 우리 아나키스트 운동에서도 그 학회 이름을 학회가 아니라 그 단체의 모임을 자주인 연맹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학술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저도 도대체 아나키스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뭐라고 부르면 보니 역시 자주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영어로는 셀프 마스터가 되어 있는데 마스터의 개념은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 한때 영어 표현으로 마스터를 쓰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주체성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동양적인 어떤 그런 주의 개념으로도 자주인을 여러분들이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요?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뭐냐 이게 아주 옛날에는 뭐 이렇게 투쟁하고 저항하고 이런 표상이었지만 이제는 무슨 너 자신부터가 중요하니까 이 자주인의 개념이 좋고 또 이걸 제가 과감하게 나갈 수도 이런 빌 수도 있는 게 김조한 선생님께서 하기락 선생님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자유와 해방 문제 자주인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학 쪽에서 보았을 때도 이래 해석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 아나키즘이 나온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역시 서구 사상이 한 만큼 일을 다 했어요. 서구 사상은. 그래서 항상 우리 동양에서 이 순환이 있듯이 일단 이제 서구 사상을 지나면 이제 동양 사상의 차례가 온다. 올 것이다. 그래서 동양 사상이 중요하고 그러면 동양 사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존의 서구 사상이 이루어놓은 것을 승계도 하면서 또 그걸 고칠 수 있느냐? 이럴 때 저는 아나키즘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왜냐? 사실 서구보다도 일찍 동양에서 아나키즘이 발상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동아시아 개인주의 아나키즘이라고 부르고 서구적 아나키즘도 유용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개인의 각성, 수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개인주의 아나키즘 이 훨씬 21세기부터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요즘은 이미 상식처럼 되었습니다만 노자나 장자라든지 다 우리는 아나키즘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나키스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가하는 말을 듣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가 아나키즘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육아 아나키즘을 대동사상만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20세기 초에 있던 그 장백인이라든지 강유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육아이면서도 그 생각이 혹은 완전히 아나키스트적인 방향으로 확산되어 있는 일은 그러니까 육아도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철학 쪽에서 이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제 이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이 아나키즘을 발전을 시키려면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새로운 정치 경쟁을 이런 것들 해놓았지만 역시 그 출발점 토대는 철학적에서 새로운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내만 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제가 논문도 썼습니다. 그것도 대한철학계에서 배웠습니다. 진재원 선생이 가톨리노 말라브라는 웬 사람의 아나키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성 정말 대단한 분이고 자기 스승이 대리다인데 그 책에서 지금 현대 철학을 주름 잡고 있는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스트 국위 구조주의 철학 계열의 대가들이 서구 철학의 대가들이 전부 다 아나키즘을 활용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예전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프로스코 대리다 무슨 아감벤 이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아나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을 다 자기들이 중요한 목표로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아나키스트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아나키스트 운동의 무의함이라든가 혹은 철학적으로 취약합니다. 아나키스트. 물론 우리 그 과거의 고전적인 그 동아지역 전통은 클지 모르지만 서구에 있어서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보아지는 스틸러라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들 수는 있으면 아주 약하구나 철학적 시간.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공이 지금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철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철학계로서뿐만이 아니고 동양 철학 또 하기락 선생님이 철학자로서 아나키즘을 하신 것이니까 뜻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장윤수 선생님이 장제의 기철학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쓰셔서 정말 참 아주 훌륭하고 책을 정말 그걸 이때까지 공부한 건데 꽤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좀 불안한 안 좋아요. 제가 항상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양사상이라는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책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던 것들이 이게 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물론 불안정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다. 맞다는 것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많고
특히 그 무슨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이 되셨지만 그 왕수인 있지 않습니까? 고리아선이 왕양명으로 알고 있나? 그건 상대적인 거가 일어나고 그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언급하고 참 제가 마음에 안 들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